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학벌과 스펙이 아닌 자신의 직무에 맞는 기술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에 큰 힘이 되죠. 특히나 기술에 맞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 어떠한 스펙보다도 더욱더 당당한 자신감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청소년 상담사 2급입니다. 오늘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 청소년 상담사 2급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스튜디오가 환하게 빛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가 더더욱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특히나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을 상담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학부모라든지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뭐 또래들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일반적인 상담 말고 조금 더 청소년에게 청소년 문제나 뭐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상담을 해서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청소년 선도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자격증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담 분야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응시 자격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첫 번째로는 학력에 관한 사항이에요. 예. 청소년학, 청소년 지도학, 심리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그다음에 교육학 이렇게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이렇게까지 총 9개 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시면 네. 일단 학력적으로 응시 자격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한 후에 상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시면 또 2급 응시가 가능하시고 또 3급 청소년 상담사가 있어요. 그 3급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신 후에 2년의 실무 경력이 쌓이시면 이 2급 청소년 상담사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어쨌든 뭐 큐넷 사이트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큐넷 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정확하게 1급, 2급, 3급 나눠서 자세하게 응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업무 영역 좀 소개 부탁드려요. 청소년 상담사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교육 차원, 그리고 국가 정책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 이렇게 나뉘는데요. 교육 차원은 말 그대로 뭐 학교나 교육청의 위센터나 뭐 위클래스나 이렇게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상담소 같이 이렇게 교육 차원의 그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국가 정책 차원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가 있어요.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혹은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이런 그 업무를 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차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상담소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교육 차원 또 국가 정책 차원,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파주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인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대면 상담을 하는 업무라 중요한 직업군인데요. 지금 상담 중이신 것 같네요. 학교 끝나고 온 거야 지금? 방학은 언제 하니? 다음 주 목요일. 방학하면 뭐 계획 있어? 아니요. 뭐 음악 뭐 보컬? 너 보컬해? 너 노래 잘해? 들어보고 싶다. 오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일방적인 이야기보다 청소년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직업에 대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망 직종으로 직업 전문가로 이렇게 순위권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직업적인 비전도 좋고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청소년 상담사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거를 청소년 상담사는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상담자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힘들지만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기,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청소년 상담사는 올해부터 시험 시기가 하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올해부터요? 네, 예. 올해부터요. 시험 시기가 하반기로 변경된 이유는 학생의 경우에는 2월에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기가 하반기로 변경이 되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서 취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배려까지. 예,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2월에 이제 졸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또 배려를 하셨다고 했고, 지금부터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 시험에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자, 필수 과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인데 어떤 과목인가요? 네,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는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상담 관련 이론 및 기법에 대한 이해와 네. 상담 실제에 대한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참 무슨 과목인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출문제 한번 보죠. 다음 대화 내용에 사용된 상담자의 상담 기법은 이라는 거고요. 제가 청소년 할 테니까 선생님이, 대리님이 상담자 좀 해주세요. 네. 자, 저희 아버지는 말 그대로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항상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 혼자만 말해요. 저는 아예 대꾸할 생각도 안 하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자존감이 매우 크구나. 예, 아유, 연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좌절감,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자, 어떤 기법인가요, 이 기법은? 네, 정답은 3번 반영인데요. 네. 이제 반영은 말 그대로 이제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태도를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같이. 네,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내담자에게 다시 보여주는, 비춰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너의 감정이 이렇구나라는 걸 짚어주는 게 네. 이제 반영의 기법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라는 과목이거든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네, 이 과목은 수험자분들이 사실 2급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데요. 상담 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 설계 방법, 네. 그리고 기본적인 추리 통계를 활용한 연구 방법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어려워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연구 방법론이다 보니까 네. 뭐 통계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고 또 청소년 상담사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무래도 숫자나 좀 수학적인 통계적인 개념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풀어주셨지만 사실 좀 문과생들이 이제 통계, 숫자 이런 거 좀 귀찮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 분야일 수 있겠네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네. 자, 동년배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답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문제는 동년배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네. 이제 정답은 2번. 고정된 모집단에서 조사 시점마다 표본을 다르게 추출하여 변화 경향성을 분석한다라는 건데요. 예. 이제 동년배 연구라는 게 어떤 모집단이 바뀌지 않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베이비붐 세대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1970년도에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조사해보고 또 80년도에 조사해보고 이렇게 조사 시점마다 그거를 베이비붐 세대에서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예, 그분들의 변화 경향성을 분석하는 거를 동년배 연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동년배를 연구하는 것.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 2, 4, 5번은 다른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횡단 연구라고 해서 네. 특정한 시점에서 두 개의 집단 혹은 여러 개의 집단 간의 차이를 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이랑 5번은 패널 연구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패널을 모집한 다음에 그분들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분들을 반복적으로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4번은 경향 연구에 관한 네. 설명입니다. 이 과목을 수험생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용어도 좀 어렵고, 그쵸, 내용도 외울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요, 심리측정평가의 활용이란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입니까? 네,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은 인간의 심리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 능력,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까지를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네, 그럼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사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객관적 검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투사적 검사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쉽게 설명하면 모호한 자극이 있어요.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자극이 있는데 네. 그것에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예. 내담자에게 감춰진 심리 상태라던가 뭐 충동이라던가 갈등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사적 검사는 과제 자체가 구조화되기가 조금 어렵고요. 비구조화된 과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반응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반응이 허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라는 게 자신을 외현적으로 감추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반응함으로써 숨겨진 것, 내담자의 심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 정말 좀 평소에 나 좀 상담 좀 잘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전문 지식까지 다 겸비를 해야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과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심리라는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이상심리는 임상심리학의 발달 과정과 이론에 기초하여 인간의 심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 방법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자, 쉽게 풀이하면은 좀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에 대한 문제를 좀 여러 가지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 능력을 보는 그런 과목인 것 같은데 역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의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을 보이는 광범위한 행동 양상으로 인해 사회적 부정응이 초래되는 성격 장애는 네, 성격 장애의 종류가 이렇게 많나요? 네, 성격 장애 네. 종류가 많습니다. 많네요. 자, 어떤 장애에 속하는 건가요? 예, 정답은 2번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네. 이상심리 과목도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 과목인데요. 예. 이렇게 성격 장애만도 이렇게 많은데 또 다양한 심리적 장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외에도 네. 예. 지금 나오는 거는 성격 장애의 하위 종류고요. 예. 그 외에도 다른 장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장애들의 구체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모르면 좀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거는 어떤 장애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저기 문제가 어쨌든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경계에 걸쳐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고 네. 또 충동적이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경계선에 있는 장애라고 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장애의 그런 유형도 다들 다르게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엔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기가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수준의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다 결벽증이 있다거나 네. 쉽게 편집증이 누구나 조금씩은 알고 있어요, 다 사실. 네, 이라면.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본인의 실질적인 사회적인 활동과 삶에 여기도 보시면 사회적 부적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정상적인 삶의 수준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면 그거를 이제 본인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네. 생각을 들 때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네.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도와 수준의 차이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기 시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사실 좀 청소년 상담사 2급의 경우엔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서류부터 보는데 이 경우엔 좀 특이하게 필기와 면접만 합격했다고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합격한 이후에 서류를 통해서 이제 합격자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왜 그런 방식인 건가요? 예.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 응시 자격에서 응시 자격 기준을 보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은 뭐 10월에 보고 면접 시험을 12월에 보는데 본인이 만약에 10월 달에 아직 학생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일 수 있죠. 예. 근데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다 끝나고 만약에 그 후년도 2월이나 2월에 한다고 하면 네. 2월에 본인이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응시 자격에 따라서 이제 수험자들이 본인이 응시가 되는지 응시가 불가한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시험이 다 끝나고 네.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이제 합격자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무래도 8월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2월에 졸업한 사람들까지 모두 이제 응시를 할 수 있게끔 필기 시험 당시에는 본인이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응시 자격 서류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인이 졸업을 했다라고 되면 응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응시의 좀 벽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서류 심사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졸업 예정자까지 이렇게 다 보듬고 배려하는 네, 제도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심사와 함께 필기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면 따로 실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또한 좀 기준이 좀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면접에서는 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면접 시험의 평정 요소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평정 요소인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는 청소년 상담사가 왜 되고자 하는지, 청소년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라는 평정 요소가 있는데요. 이 요소는 저희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청소년 내담자 사례를 수험자한테 제공한 다음에 이 사례에 나타난 내담자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상담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사례 개념화해서 예.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면접에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로. 예, 네, 5가지로. 이제 이제 2개 있어요. 네. 또 세 번째는요?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검증한다기보다는 인사하는 법, 뭐 말하는 태도, 그리고 표현하는 언어, 네.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긍지나 성실성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질문으로 검증을 하기보다는 그 면접 질문에 답을 할 때 수험자분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응답을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지를 측정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이라는 평정 요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무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상담자로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5가지 평정 요소, 참 많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마음가짐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고요. 그럼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면접 시험은
수험자 2명에 면접위원 3명 이렇게 집단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총 25점 만점에 각각의 면접위원에게 최소 15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과락 제도가 있어서 면접위원의 가반수,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해서 1점이라고 하는데요. 예. 1점을 평정한 때에는 평균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필기와 또 면접에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께서 좀 팁 좀 주세요. 예. 네. 필수 과목 중에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와 그리고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과목이 수험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참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깊게 들어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나요? 네, 더욱더 복잡해지는 과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네. 평균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과락이 있는 과목이군요. 네, 예. 이 두 과목에서 과락을 맞지 않도록 조금 네.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선택 과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말로 본인이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정수임 대리님은 어떤 팁 주실까요? 저는 이제 과목보다는 네. 응시 자격 서류에 대해서 조금 예. 팁을 주고 싶은데요. 네. 그 응시 자격 서류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상담 관련 분야라고 해서 저희가 응시 자격이 있는데 교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교과목이 많은데 15개 교과목인데 그중에서 이제 4과목 이상을 전공 과목으로 봐야 되는데 그 15개 교과목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교과목이면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네. 본인이 시험에 다 했더라도 만약에 심의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시험 어렵게 붙은 시험까지 다 불합격 처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억울하죠.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시험 응시하시기 전에 본인이 그 과목을 일일이 꼼꼼히 체크하셔서 안 되는 과목들은 미리 동일 유사 교과목 신청을 해주셔서 심의를 보고 확정이 된 후에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좋은 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지만 아직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코너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많이 하는 질문들 취합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준비하는 분들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요. 책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자신도 없습니다. 독학으로 준비해도 취득이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독학하시는 분, 일하고 병행하시면서 독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때요, 이거? 청소년 상담사 경우에? 네, 청소년 상담사는 출제 영역이 주요 항목이랑 세부 영역까지 있는데요. 네. 세부 항목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가 큐넷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책으로만 공부하시다 보면 실제 문제풀이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료실에 가시면 관연도 기출문제가 2014년도부터 최근 치러진 2016년 15회 시험까지 네. 다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운받아서 여러 번 풀어보시면 실전 감각을 높이고 그리고 본인의 지식을 네.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큐넷만 가면은 이제 기출 문제가 쫙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독학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학위 취득과 상담사 2급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8개 항목을 수료하면 청소년 상담사 2급을 면접 심사로만 취득할 수 있다는데 맞는 건가요? 궁금해요. 질문 주셨습니다. 어때요?
일단 예. 질문해 주신 내용은 네. 청소년 지도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잘못하셨구나. 네, 청소년 예. 상담사랑 이제 지도사랑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격명이 좀 비슷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네.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더 포괄적인 업무를 하죠. 청소년 지도사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하고 상담은 조금 더 이제 좀 상담이라는 심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이라는 이 전문성에 더 포커스를 예. 맞춰서 이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 2, 3급이 지도사가 또 1, 2, 3급이 또 같이 있어요. 상담사처럼. 정말 헷갈리실 네, 수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도사의 내용이고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과목만 이수했다고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이 돼야지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하시고요. 상담사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학과 좀 학위 취득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분은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한 분인데요.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수료만 한 상태라면 응시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법령에서 명확히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학위가 안 취득이 되시네요. 돼야지만 예. 네, 응시가 가능하고 수료 상태에서는 네, 좀 응시가 어렵습니다. 수료가 아니라 반드시 취득을 네, 해야만 응시가. 까다롭네요, 청소년 상담사. 네, 까다롭습니다. 예,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국가 자격증이 모든 궁금증 해결을 드리는 시간,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분야? 일단은 요즘 청소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청소년들이 뭐 수는 이제 점점 줄고 있지만 문제에 관한 심각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관련 시설이나 그런 뭐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들이나 그런 제도적인 인프라가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 일자리나 또는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도 조금 더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 덕에요. 청소년 상담사 2급 도전하시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합격을 위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오늘 문제풀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요즘에는 단순 암기형 문제보다는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형, 실무 중심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합격을 하시려면 면접시험도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 네. 면접시험에서 면접 사례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또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형 문제 공부 방식보다는 정말로 청소년 상담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시고 상담 실무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까지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라. 자,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이죠. 정말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의 또 인성과 청소년을 위한 좀 기본적인 배려 또 애정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과연 나에게 맞는 직업군인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에 도전하셔야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자격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